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이번에는 챕터 5의 게임 오브젝트 제어하기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게임을 만들 때 오브젝트라는 개념을 씁니다. 클래스 오브젝트라는 개념을 했는데 클래스라는 개념과 오브젝트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한번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C# 클래스를 만들어서 참조 타입에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참조 타입을 정확히 이해하고요. 변수 컴포넌트도 여러분 정확히 이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시간의 최종 목표입니다. 5장, 챕터 5장이고요. 게임 오브젝트 제어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오브젝트 개념, 이것만 정확히 알아셔도 여러분이 굉장히 프로그램 하는데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이는 화면이 있습니다. 클래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보시면 클래스라고 그러는데 클래스는 추상화 대상과, 이게 추상화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라요.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추상화 대상과 관련된 코드, 변수, 메소드 등을 묶어서 하나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사람이다 라고 그러면은 사람의 특성을 규정한 변수와 메소드를 묶어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 보이는 것은 클래스인데 휴먼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드렸어요. 그 다음에 스트링, 네임, 그리고 void, work 이렇게 개념을 넣어서 휴먼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클래스라는 것을 만들었고, 이제 클래스는 지금 이렇게 만들긴 했는데 실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클래스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쓸 때는 오브젝트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러면 실제로 존재하는 물건, 실체, 그게 오브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는 오브젝트가 만들어지려면은 여러분이 이 클래스에서 찍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에서 여기 보시면 휴먼이라는 클래스가 아까 만들어 놨던 휴먼이라는 클래스에서 실제로 철수라는 애를 생성해내야 돼요. 그 다음 실제로 0이라는 애를 아웃풋을 해야 돼요. 그래서 클래스라는 틀의 오브젝트를 찍어서 실제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스턴스화라는 것은 이제 실제로 찍어서 오브젝트로 생성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할 거는 클래스란 무엇이냐, 오브젝트란 무엇이냐, 인스턴화라는 건 무엇이냐, 인스턴스라는 건 무엇이냐, 이것을 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는 물건, 실체는 오브젝트다. 아마 이게 문제가 나올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이거 한번 제가 정확히 체크할 것이고요. 오브젝트는 독립된 하나의 객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원본 클래스에 여러 가지 오브젝트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클래스, 이거 휴먼이란 클래스 하나인데 사람을 1000개, 10,000개로 이렇게 이 하나를 가지고 찍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철수와 영희가 완전 독립된 하나의 객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C#의 클래스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서요, 뭘 해야 되냐면은 실행을 해봐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해보기 위해서 유니티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유니티가 실행이 된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제 동물이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동물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로 무엇을 할 것이냐,
첫 번째로 하는 거는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 클래스에 뭐가 들어갔냐 그러면 그 동물을 추상하기 위해서 그 클래스에 애니멀이라는 이제 클래스를 만들고요. 이 이름 넣고 사운드 넣고 플레이 사운드 메서드까지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이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 클래스를 여러분이 C# 스크립트로 만들기 위해서 C# 스크립트로 먼저 여기 만들어 주는 거예요. C# 스크립트 이름은 애니멀이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이제 애니멀 처음에 만들어진 화면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 수정을 하실 거예요. 이를 어떻게 쓰실 거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애니멀이 있어. 이렇게 수정했어요. 처음에 name이라는 퍼블릭 네임이라는 게 누구나 네임을 쓸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그 오브젝트에서도 이 클래스를 접근해서 애니멀을 네임을 쓸 겁니다. 네임도 쓰고 사운드도 쓰고 그렇게 해서 이걸 만들고 나서 플레이 사운드도 이제 여기서 메서드를 만들었는데 플레이 사운드 이제 했을 때 플레이 디버그라고 해서 이름과 소리를 아웃풋을 시키게끔 만들 거예요. 이게 먼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뭐냐고 방금 만든 것은 클래스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러면은 주라는 오브젝트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이것도 어떻게 만들었죠? 처음에 C# 스크립트 소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그 주라는 이 형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주라는 건데 스타트 애니멀 톰은 애니멀이라는 클래스에서 오브젝트를 지금 현재 톰이라는 놈을 하나 탁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톰이라는 놈은 오브젝트로 이렇게 탁 하나 오면 이제 실존하는 객체를 하나 탁 만들었어요. 그리고 얘 이름은 톰이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소리는 냥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톰 플레이 사운드 그러면 톰 냥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이것만 정확히 하시면 이제 이건 끝나는 거예요. 이것만 정확히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걸 만들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첫 번째는 클래스에서 애니멀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름도 만들고 소리도 만들고 플레이 사운드까지 3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플레이 사운드라든지 이 3개는 다 뭐예요? 퍼블릭이었어요. 퍼블릭. 그러면 여기에 아닌 다른 곳에서라도 여기 접근해서 마음대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어느 파일에서든지 어느 클래스에서든지 접근해서 마음대로 쓰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라는 또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주라는 클래스에는 이 톰이라는 뭐예요? 오브젝트를 하나 탁 만든 거예요. 이건 이제 실존하는 그 객체예요. 실존하는 객체 톰을 만들고 나서 이름은 톰이라고 주고 사운드는 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톰이 영 할 거예요. 플레이 사운드 영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만들어졌으면 애니멀은 그냥 갖다가 넣을 필요는 없어요. 애니멀을 그대로 두세요. 가지고 막 그럴 필요 없고 누구만 주만 여기서 이 애니멀을 안 가져갑니다. 그대로 그냥 냅두세요. 그리고 주만 이렇게 게임 오브젝트로 끌어오세요.
드래그 앤 드롭으로. 그렇게 끌어오게 되면 이 게임 오브젝트에서 실행을 눌렸을 때, 이거는 뭐 어디에서 실행 눌렸을 때요? 플레이 여기서 실행 눌렸을 때 이렇게 실행 누르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끔 되는 거예요. 네, 클래스 스크립트를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는 애니멀인데, 애니멀에 보시면 애니멀에는 이름도 있고 소리도 있고 플레이 사운드도 있고, 그렇죠? 이것에 이 클래스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이제 하나의 톰이라는 개체를 하나 두두 이렇게 만들게 된 거예요. 이렇게 톰이란 것을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고 나서 이 톰의 개체를 한번 보시면, 그 애니멀의 새로운 개체 톰이란 것을 하나 만들었어. 그리고 나서 톰의 이름은 야옹이고, 톰의 네임은 톰이고, 톰의 사운드는 야옹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애니멀에서 가져와서 만들었는데, 이름도 있고 사운드 있고 플레이 사운드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게 하나도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방금 제가 톰의 이름 주고 야옹 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플레이 사운드는 톰의 이름과 톰의 사운드를 가지고 플레이 사운드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디버그로그 점 로그, 그래서 플레이 사운드에 가져단 개체가 활동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접근 제한자라는 이런 말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여기 접근 제한자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퍼블릭도 있고 프라이빗도 있고 프로텍티드도 있습니다. 퍼블릭이란 건 뭐냐 그러면, 이렇게 클래스가 있는데 이 A 클래스가 있고 B 클래스가 있어요. 그럼 자기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어디든지 가서 가져오겠다, 가져 쓰겠다. 그러면 이제 퍼블릭이에요. 그냥 프라이빗은 내 안에서만 쓰겠다. 그래서 클래스 내부에서만 안에서만 쓰겠다. 그게 이제 프라이빗. 프로텍티드는 나 내부에서만 쓰는데 나에 의해서 파생된 클래스도 내한테 접근해서 써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여기에 두 개의 접근 방식이 나왔어요. 하나는 퍼블릭이고 하나는 프라이빗이에요. 퍼블릭이니까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거죠. 프라이빗은 사운드는 접근이 밖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는 접근하려고 그러면 오류가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만들어줬고요. 이번엔 참조 타입이라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int string 같은 경우는 변수를 쓸 때 이렇게 그냥 바로 선언하면서 이렇게 바로 값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런데 new 오브젝트로 해서 오브젝트 개체를 생성을 하면은 그 애니멀이라는 개체는 int와 string처하고 다르게 오브젝트를 만들 때는 이렇게 new라는 개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톰이라는 개체를 사용할 건데,
기존에 만들어둔 애니멀이라는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새롭게 톰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이번엔 톰과 제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톰과 제리를 만들어 주는데 애니멀 톰은 뉴 애니멀이라고요. 톰 네임은 톰이라고, 톰 사운드는 야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애니멀 제리는 뉴 애니멀, 그리고 제리 네임은 제리, 이렇게 해서 지금 톰, 야옹, 제리 이런 형태를 만들어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애니멀 제리는 제리 네임 제리 찍찍 이렇게 했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죠. 톰 플레이 사운드 제리 플레이 사운드 그러면은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값을 대응해 볼 거예요. 어찌냐면은 제리라는 애가 있고 톰이라는 애가 두 명이 딱 존재합니다. 그런데 제리와 톰이 있는데 제리라는 애한테 톰을 그대로 덮어써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톰이 있고 제리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름은 톰이고 이름은 제리야. 그런데 제리가 톰에 그대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쵸? 여기서 제리라는 애가 그대로 톰을 그대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리의 네임은 뭐가 되죠? 톰이 되겠죠. 제리의 사운드는 야옹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제리의 이름은 미키로 바꿔라 그랬어. 원래는 제리였어. 그 다음에 톰으로 바뀌었어. 이번에는 미키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플레이 해봤을 때는 이렇게 미키 나온 거 아니고 톰 야옹, 미키 야옹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제리와 톰이 실행되기 직전 메모리 상태를 한번 보면 참족되는 변 오브젝트 메모리 주소에 대응되는 값이 있습니다. 애니멀 톰은 톰과 야옹이라는 것이 값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제리는 제리와 찍찍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리의 탐의 것을 너랑 덮어쓰기 하라고 했어요. 제리가 있는데 제리 냅둬버리고 그대로 탐의 것을 그대로 덮어써버리라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네, 제리는 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리의 오브젝트를 수정하는 것은 톰을 통해 오브젝트를 수정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톰이 바뀌면 제리도 같이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리 네임을 미키로 수정하면 톰 네임도 미키가 같이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의 실제 여러 개의 참조 변수를 해서 하나의 사람을 여러 개의 별명으로 대신 부르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별명이 가리키는 실제는 하나이죠. 하나의 참조 타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참조 타입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여러 개의 별명으로 부르는 상황을 바로 만들 수 있다. 다양한 별명을 부르지만 그 결과는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참조 변수가 동시에 가리킬 수 있지만 오브젝트는 하나의 뇌가 있습니다. A라는 서미를 A라는 개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B는 A, C는 A예요. 그러면 A 이게 세 개 다 A라고 불러도 되고 B라도 불러도 되고 C라도 불러도 되죠. 이게 B에도 A가 들어가고 C에도 A가 들어갔으니까요. 값 타입입니다.
모든 변수가 참조 동작하는 것은 아니고요. 플롯 인트 스트링 같은 이제 C# 내부 변수는 탐저 자체로 동작하지 않고, 이거는 뭘로 동작하냐? 아까 말했죠? 값 타입이라고 그럽니다. 참조 타입의 변수는 실질적으로 참조를 저장하고, 값 타입 변수는요, 값 자체를 저장하게 됩니다. 보이는 것은 여러 타입의 여러 가지 변수가 하나의 실제를 공유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일에 지금 이제 두 개 화면에 보이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하고 같이 확대시켜서 보시면, A라는 애가 있었어요. B라는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A는 처음에 0을 넣었어요. B는 10을 넣었어요. 그리고 A에다가 B를 A에 넣었어요. 그래서 A는 여기가 또 B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B가 얼마가 되냐? 100이 됐습니다. 그럼 A가 얼마가 됐을까요? 이것을 한번 보시면 참조 타임과 값 타임이 있는데, 값 타임은 한 번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값으로 계속 유지되는 거고요. 참조 타입은 여기 보시면 A에 B를 넣었어요. 그러면은 A와 B가 둘 다 10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다음에 B가 바뀌면 A도 같이 이렇게 바뀌는 게 참조 타입입니다. 이번엔 여러분이 큐브를 만들어서 실행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큐브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마우스에서 리지드 바드를 클릭해 주세요. 그래서 리지드 바드는 물리 자체의 그 물리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 리지드 바디 된 곳에 점퍼를 넣어주세요. 그래서 리지드 바디에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컴포넌트를 리지드 바디에서 한번 연결을 해보고, 이것을 이제 여러분이 실행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 실행된 화면이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위에 점프하는 거죠. 이번 장에서는 클래스라는 것을 좀 배웠어요. 그래서 메서드 변수를 배웠고요. 그래서 누 연산자로 이렇게 오브젝트 생성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번 장에는 이렇게 소스 프로그램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그러면 여기서 한번 실행을 하는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해보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중력에서 내려가는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 보시면 여기 점퍼라는 스크립트가 만들어졌고요. 여기 점퍼라는 스크립트 만들고 리지드 바드가 들어갔습니다. 박스 플라이도 들어갔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진짜 한번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나 움직이는 거, 그걸 하나 만들어 보고, 이 오브젝트 참조, 값 참조는 이런 형태로 하구나, 이것만 이해하시면 다음 프로그램 만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